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딱 3분만 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5년 후 여러분이 스스로 걸을 수 있을지 아니면 사소한 움직임 하나하나를 자녀에게 의지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올해 91세입니다. 저는 아직도 매일 아침 서울에 있는 제 병원까지 3층 계단을 난간을 잡지 않고 올라갑니다. 차를 따를 때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일어설 때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제가 61세였을 때는 셔츠 단추조차 제대로 채울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은퇴를 고려했습니다. 류마티스 전문의인 제가 제 관절이 저를 배신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기존 치료법들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굴욕감, 쓸모없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오늘 여러분께 나눌 발견을 하도록 저를 이끌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 가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손으로 꽉 주먹을 쥐어보세요. 최대한 세게 쥐십시오. 이제 펴보세요. 아팠습니까? 조금이라도요? 뻣뻣함이 있었습니까? 작은 딱 소리가 들렸습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연골 파괴의 초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신호를 수년간 무시하다가 어느 날 아침 혼자서 화장실조차 갈 수 없는 상태로 깨어나게 됩니다. 관절염에 대해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절염은 극심한 통증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뻣뻣함, 저기서 병뚜껑 여는 것의 어려움. 여러분은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는 이미 연골의 60.70%가 파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골은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한번 사라지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씨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년 전 제 병원에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73세였습니다. 딸이 직장을 쉬면서 돌봐드려야 했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제 진료실에서 우셨는데 통증 때문이 아니라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사위와 요양원 이야기로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짐이 되어 가족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관절염의 진짜 비극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통증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의 삶이 줄어드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경력 동안 2,000명이 넘는 관절염 환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18년간의 의학 연구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의학계는 관절염을 완전히 잘못 접근해 왔습니다. 우리는 증상, 염증, 통증을 치료해 왔습니다. 하지만 골든타임을 무시했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의 몸이 보호적 개입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시간대 말입니다. 여러분의 관절은 활액이라는 것을 생성합니다. 이것이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윤활유입니다. 건강한 관절에서는 이 액체가 걸쭉하고 보호적입니다. 관절염이 있는 관절에서는 묽고 쓸모 없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깨어난 후 처음 2시간 동안 최고 품질의 활액을 생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하루 전체의 보호 가능성을 잃는 것입니다. 저는 21일 프로토콜을 먼저 제 자신에게 시험했습니다. 정확한 순서로 수행하는 특정 움직임들, 염증 지표를 줄이도록 시간을 맞춘 호흡 패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전략적 수분 섭취. 11일 만에 제 아침 뻣뻣함이 사라졌습니다. 21일 만에 제 악력이 43% 증가했습니다. 셔츠 단추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통증 없이 처방전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 프로토콜을 67명의 환자들에게 시험했습니다. 모든 것을 시도해본 환자들이었습니다. 관절 치환 수술을 고려하던 환자들이었습니다. 결과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염증 지표가 평균 67% 감소했습니다. 통증 수준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골 퇴화가 현저히 느려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관절염이 여러분의 독립성을 빼앗는 것을 막는 정확한 15분 아침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희망적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21일 연속으로 정확히 따르면 효과가 있는 입증된 프로토콜입니다. 예외도 없고 지름길도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관절염 예방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가장 흔한 아침 습관들이 실제로는 지금 여러분의 관절 파괴를 가속화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91세이고 아직도 매일 아침 통증 없이 발끝을 만질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이고 여기 한국의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년 넘게 관절염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관절 통증과 노화에 대해 알고 계셨던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제게 한 가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손으로 꽉 주먹을 쥐십시오. 5초간 유지하세요. 이제 천천히 손을 펴십시오. 뻣뻣함을 느끼셨습니까? 딸깍 소리가 들렸습니까? 손가락을 완전히 펴는데 2초 이상 걸렸습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은 골든타임 시간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이것을 무시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이씨 할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런 증상들을 3년 동안 무시하셨습니다. 그저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신 3년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어느 날 아침 깨어나서 물병을 열 수 없었습니다. 셔츠 단추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손주의 손을 잡을 때 통증 때문에 움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연골 퇴화가 너무 심해서 기본적인 일상 활동에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매일 아침 옷 입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딸이 직장을 쉬어야 해서 짐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에서 수천 명, 전 세계적으로는 수백만 명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85 이러한 사례들 중 상당수는 사람들이 초기 경고 징후가 나타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관절염은 나이와 관련된 질환이 아닙니다. 염증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제 통증을 느끼기 수년 전부터 관절을 조용히 공격하는 만성 저등급 염증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찾아올 때쯤이면 이미 손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황금 시간대에 조치를 취하면 염증을 통제하고 되돌리고 심지어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임상 경험 동안 저는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일상 습관을 분석했습니다.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된 환자들과 80대, 90대까지 관절이 건강하게 유지된 환자들을 비교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동료 의사들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차이는 유전자가 아니었습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도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환자들이 매일 아침 일어난 후 첫 15분 동안 무엇을 했는가였습니다. 인간의 몸은 수면 중 8시간 동안 정지 상태를 거칩니다. 관절이 탈수됩니다. 관절 내부의 천연 윤활제인 활액은 밤새 농축되고 부피가 감소합니다. 염증 지표는 실제로 깨어날 때 가장 높은 수치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뻣뻣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요한 시간대에 정확히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너무 빨리 침대에서 일어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관절에 충격을 주거나 너무 오래 움직이지 않아 염증이 연골 깊숙이 자리 잡도록 합니다. 두 가지 접근법 모두 관절 퇴화를 가속화시킵니다. 핵심은 제가 수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특정 순서이며 정확히 15분이 소요됩니다. 정확한 루틴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관절은 매일 아침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활액 생성을 자극하는 부드러운 가동화입니다. 둘째,
미주신경 활성화를 통해 전신 염증을 줄이는 표적 호흡입니다. 셋째, 관절 공간에서 염증 지표를 제거하기 위한 특정 온도와 타이밍의 전략적 수분 섭취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정확한 순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몸의 염증 기준선을 재설정하기 위해 21일 동안 일관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21일 후에는 가끔 하루를 건너뛰더라도 보호 효과가 지속됩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항염증 반응을 재훈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2년에 걸쳐 427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토콜을 테스트했습니다. 혈액에서 C반응성 단백질 수치와 인터루킨 6을 포함한 특정 바이오마커를 측정했는데 이는 관절 염증의 직접적인 지표입니다. 21일 후 참가자의 67%가 이러한 염증 지표의 현저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잘해주셨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침 뻣뻣함 감소, 악력 개선, 이전에 문제가 있던 관절의 가동 범위 향상을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오신 72세 초의 여사님은 제 진료실 계단을 거의 오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정확히 이 아침 루틴을 3주 동안 따른 후 난간을 잡지 않고 같은 계단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것을 적절한 시기에 올바르게 적용된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신의 손가락 관절을 만져보세요. 각 관절을 부드럽게 누르세요. 압통, 부기, 열감이 느껴진다면 당신의 황금 시간창은 오늘 열려 있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이제 이 21일 아침 루틴의 두 번째 핵심 요소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절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완전히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관절 건강에 대해 배워온 모든 것과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서울의 제 진료실에서 저는 부은 무릎, 뻣뻣뻣한 손가락, 통증이 있는 엉덩이를 가진 수천 명의 환자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박 원장님, 저는 관절을 쉬게 합니다.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심합니다. 보호합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 어린 연민으로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확히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이러한 보호 본능,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연골 파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관절에 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체의 모든 관절 내부에는 활액이라는 특수한 액체가 있습니다. 기계의 오일처럼 생각하세요. 이 액체는 관절을 윤활하고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며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몸은 하루 중 특정 시간에 특정 방식으로 움직일 때만 이 보호 액체를 적절한 양으로 생성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깨어난 후 첫 30분입니다. 수면 중에는 관절이 압축됩니다. 활액이 두껍고 느려집니다. 관절낭으로 가는 혈류가 거의 40% 감소합니다. 연골은 말 그대로 영양분에 굶주리고 축적된 대사 노폐물에 잠기게 됩니다. 이것이 처음 깨어날 때 뻣뻣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몸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어날 때 두 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뻣뻣함을 무시하고 바로 일상으로 뛰어들어 준비되지 않은 관절에 막대한 스트레스를 주거나 너무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움직여서 적절한 액체 생성을 자극하지 못합니다. 두 접근법 모두 같은 목적지로 이어집니다. 관절염입니다. 2,000명 이상의 환자들과의 연구를 통해 제가 발견한 것은 깨어난 후 15분 이내에 수행되어야 하는 정확한 유형의 움직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운동이 아닙니다. 가벼운 걷기도 아닙니다. 최대 액체 분비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활막을 활성화하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강남에서 오신 초의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74세였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시장에 갈 수 없었습니다. 오른쪽 무릎에 뼈와 뼈가 직접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매일 아침 옷 입는 것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즉각적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6주 후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수술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다른 방법이 없냐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솔직하게 말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단 21일만 이 아침 루틴을 시도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뜬 후 15분 이내에 제가 지금 여러분께 가르쳐드릴 정확한 관절 운동 순서를 수행했습니다. 이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손가락과 발가락, 가장 작은 관절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손목과 발목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팔꿈치와 무릎입니다. 마지막으로 엉덩이와 어깨입니다. 각 관절은 매우 구체적인 패턴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회전도 아닙니다. 제가 점진적 압박 이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작고 통제된 원을 그리며 관절을 부드럽게 압박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오래된 액체를 짜내고 신선한 영양이 풍부한 액체를 끌어들이는 펌핑 작용을 만듭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각 관절은 정확히 20초 동안 이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15초도 아니고 30초도 아닙니다. 20초입니다. 이것이 관절낭의 기계 수용체를 자극하여 신체의 활액 생성을 증가시키라는 신호를 보내는 데 필요한 정확한 시간입니다. 저는 연구 환자들의 체액 지표를 신중하게 측정하여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최 여사가 21일 후 돌아왔을 때 그녀가 말하기도 전에 그녀의 얼굴에서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벽을 잡지 않고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찡그리지 않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 통증이 60%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무릎 관절의 활액량이 증가한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골이 다시 영양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오늘날 77세의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빠짐없이 이 루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작용하는 힘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침 루틴의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저는 이 한 가지 단계가 환자들이 영구적인 관절 손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되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관절 각성 순서라고 부르는 것과 결합된 전략적 수분 섭취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몸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관절의 활액, 즉 뼈가 서로 마찰되는 것을 방지하는 천연 윤활제가 두껍고 느려졌습니다. 추운 아침에 오래된 엔진 오일과 같습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침대에서 처음 일어날 때 뻣뻣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단 15분 만에 이 액체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 정확한 순서를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날 밤 침대 옆 보온병에 준비해둔 미지근한 물 정확히 200ml를 마십니다.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찬물은 관절을 수축시키고 긴장시키는 반면 뜨거운 물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청과 같은 미지근한 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지 않고 재수화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제 아직 누워있는 동안 발목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발가락을 몸에서 멀리 5초 동안 가리킨 다음 정강이 쪽으로 5초 동안 구부립니다. 이것을 10번 합니다.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절을 깨우는 것입니다. 신체의 그 공간으로 신선한 활액을 펌핑하기 시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릎으로 이동합니다. 한쪽 무릎을 구부려 발을 몸쪽으로 밀어 올린 다음 천천히 펴십니다. 각 다리마다 10번씩 합니다. 약간의 딸깍거리는 소리나 팡 하는 소리가 느껴지시나요? 그것은 손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절이 다시 살아나는 소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즉시 일어서서 걷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몇 시간 동안 누워 있다가 너무 빨리 일어서면 아직 완전히 윤활되지 않은 관절에 체중을 강제로 실게 됩니다. 이것이 연골에 미세 손상이 발생하는 정확한 순간입니다. 날마다, 해마다 이 미세 손상이 축적되어 갑자기 골관절염 진단을 받고 의사가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10,000번 반복된 이 한 가지 실수 때문입니다. 대신 침대 가장자리에 정확히 90초 동안 앉아 있으십시오. 이 90초 동안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바꾸는 호흡 기술을 할 것입니다. 4박자 동안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고 4박자 동안 참았다가 6박자 동안 입으로 내쉽니다. 이 특정 리듬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전신의 한겸증 연쇄 반응을 촉발합니다. 저는 이 호흡 순서 전후에 환자들의 혈액 내 염증 지표를 측정했습니다. 감소가 놀랍습니다. 90초 후에 천천히 일어서서 즉시 제가 체중 이동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십시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십시오. 천천히 체중을 오른발로 이동하고 3초간 유지한 다음 왼발로 이동합니다. 이것을 수십 번 합니다. 무릎, 엉덩이, 발목의 모든 체중 부하 표면에 활액을 고르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걸을 수천 걸음을 위해 이 관절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때서야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가서 미지근한 물 300ml를 더 마십니다. 이 두 번째 물잔에 천연바다 소금 정확히 반 티스푼을 추가합니다. 나트륨은 신체가 가장 필요한 관절 공간에 수분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 소금 없이는 물이 연골을 제대로 수분 공급하지 않고 시스템을 그냥 통과합니다. 눈을 뜨는 것부터 두 번째 물잔을 마시는 것까지 전체 순서는 정확히 15분이 걸려야 합니다. 다음 16시간 동안 관절 주위에 보호막을 만드는 15분입니다. 저는 뼈와 뼈가 맞닿는 관절염을 가진 환자들이 관절 치환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저를 찾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수개월 만에 이 정확한 루틴을 따르고 6개월 후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그들의 연골이 재생되었습니다.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일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이 루틴을 시작합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더 아플 때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당신의 관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루는 매 아침마다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인 손상이 됩니다. 이제 아침 루틴의 세 번째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전략적 수분 섭취 타이밍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관절이 하루 종일 적절하게 윤활될지 아니면 당신이 걸을 때마다 천천히 연골을 갈아내릴지를 결정하는 15분의 시간입니다. 매일 밤 잠을 자는 동안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신장은 계속 여과합니다. 폐는 숨을 쉴 때마다 계속 수분을 배출합니다. 7시간이나 8시간 후에 깨어날 때쯤이면 혈액이 걸쭉해집니다. 당신의 몸 전체 관절을 보호하는 귀중한 윤활제인 활액은 부피가 거의 30% 감소합니다. 당신의 연골은 본질적으로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일어나서 즉시 냉장고에서 찬물을 마십니다. 당장 그것을 멈추십시오. 그 찬물은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혈관을 수축시키며 지금 당장 속도가 필요할 때 실제로 흡수율을 늦춥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침 첫 번째로 커피를 마십니다. 그 카페인은 이뇨제입니다. 소변을 더 많이 보게 만듭니다. 당신의 관절이 수분을 갈구할 때 실제로는 더 탈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먹기 전에, 양치하기 전에,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십시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온도는 섭씨 35도에서 40도 사이여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온도의 물은 12분에서 15분 이내에 혈류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찬물은 45분 이상 걸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 프로토콜을 당신이 들어본 다른 모든 것과 구별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물에 천연바다 소금 4분의 1 티스푼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식탁용 소금이 아닙니다. 바다 소금에는 미량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과 칼륨이 들어있어 세포가 30분 후에 그냥 소변으로 배출하는 대신 실제로 그 물을 보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지속적인 세포 수분 공급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활액 생성이 증가합니다. 연골이 다시 수분을 공급받기 시작합니다. 관절 공간이 마찰을 줄이는데 큰 차이를 만드는 미세한 양만큼 확장됩니다. 저는 15년 전 부산에서 한 환자와 일하면서 이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68세 여성이었고 초의 여사라는 분으로 제 2층 진료실 계단을 간신히 올라올 수 있는 상태로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그녀의 무릎 연골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권장하는 대로 매일 8잔의 물을 마시고 있었지만 관절 통증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활액을 검사했을 때 그것은 걸쭉했고 부피가 줄어들어 적절한 완충 작용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루틴에서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즉시 300ml의 미지근한 소금물을 마시게 하고 다른 것을 섭취하기 전에 20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11일 이내에 그녀는 무릎의 아침 경직이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6주 이내에 그녀는 계단을 정상적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90일 후 그녀의 활액을 다시 검사했을 때 점도가 43% 개선되었습니다. 부피가 증가했습니다. 그녀의 연골 손상 지표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수분 섭취의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깨어나자마자 즉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은 우리가 이화 상태라고 부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밤새 금식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위해 조직을 분해하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시간대에 적절하게 수분을 섭취하면 몸을 동화 상태, 즉 만들고 회복하는 상태로 전환합니다. 관절은 더 많은 활액을 생성하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연골은 탄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분을 얻습니다. 미지근한 소금물을 마신 후 다른 것을 먹거나 마시기 전에 정확히 2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대기 시간은 최대의 흡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20분 동안 제가 다음에 가르칠 부드러운 관절 움직임 순서를 수행할 것입니다. 내부 수분 공급과 외부 움직임의 조합은 각 구성 요소의 이 점을 곱하는 상승 효과를 만듭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적으십시오. 300ml의 미지근한 물, 4분의 1 티스푼의 바닷소금, 깨어나자마자 즉시, 20분 기다리기, 21일 동안 매일 아침 이것을 하면 관절이 변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오는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이제 이 21일 아침 루틴의 5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강력한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환자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너무 단순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했지만 관절 염증을 가장 극적으로 감소시키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전략적 수분 섭취 시간대라고 부르며 아침 운동과 관련하여 물을 마시는 시기가 연골이 재생되는지 계속 악화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당신의 관절은 단순히 뼈가 서로 마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관절 표면 사이에는 활액이라는 귀중한 액체가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의 오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충분한 오일이 없으면 엔진이 멈추고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당신의 관절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7시간이나 8시간 동안 잠을 자면 몸이 심하게 탈수됩니다. 활액이 걸쭉해지고 느려져서 관절을 적절히 보호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아침에 처음 일어날 때 무릎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깨어날 때 손가락이 뻣뻣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서울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들과의 연구를 통해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깨어나자마자 다른 것을 하기 전에 물을 마시면 몸이 그 물을 적절히 흡수하여 관절낭에 전달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소화 시스템이 여전히 휴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순환이 여전히 느리기 때문입니다.
그 물은 절실히 필요한 곳에 도달하지 못한 채 그냥 몸을 통과해버립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제가 앞서 알려드린 부드러운 관절 움직임 동작을 하셔야 합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움직이는 그 5분간의 동작 말입니다. 그런 다음 그때서야 물을 마시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 양이나 마시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400ml의 미지근한 물이 필요합니다. 차가운 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몸에 충격을 주고 흡수율을 최대 40%까지 떨어뜨립니다.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뜨거운 물은 다른 소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미지근한 물, 대략 1000 정도의 물이어야 합니다. 왜 정확히 400ml일까요? 제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통해 이것이 물을 마신 후 첫 1시간 이내에 활액 생성을 최대화하는 정확한 양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보다 적으면 효과가 너무 약합니다. 이보다 많으면 관절에 도달하기 전에 신장이 과잉분을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400ml가 바로 황금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기 제 방법을 여러분이 들어온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하는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신 후 정확히 12분간 부드러운 움직임을 유지해야 합니다.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집안을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팔을 천천히 돌리는 동작, 가벼운 스트레칭. 수분 섭취 후 이렇게 연장된 부드러운 움직임이 혈액 순환 증가와 관절낭 자체에 미세 펌핑 작용을 통해 물 분자를 관절 공간 속으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제게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74세 초혜 씨라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아파트 계단을 거의 오르지 못할 정도로 힘든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영상검사에서 무릎 연골이 심각하게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분께 바로 이 수분 섭취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21일 동안 매일 아침 그분은 정확히 따라 하셨습니다. 먼저 5분간 관절 움직임 동작을 하시고 그 다음 4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그 다음 12분간 부드러운 움직임을 계속하셨습니다. 3주 후 그분은 후속 검사를 위해 다시 오셨습니다. 염증 수치가 62%나 떨어졌습니다. 통증 수준이 너무나 극적으로 감소해서 약 복용을 중단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골 손상이 단지 늦춰진 것이 아니라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74세의 나이에 그분의 관절이 실제로 치유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원리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관절 움직임과 전략적 수분 섭취, 그리고 연장된 부드러운 움직임을 결합하면 재생 조건의 완벽한 조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관절 움직임은 관절을 깨우고 준비시킵니다. 물은 활액 생성을 위한 원료를 제공합니다. 계속되는 움직임은 그 액체를 관절 공간의 구석구석으로 펌핑하여 염증성 찌꺼기를 씻어내고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히 이 방법을 따른 한국 전역의 수천 명의 환자들을 통해 입증된 것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온도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단계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함께 작용하는 정확한 생물학적 방법입니다. 내일 아침,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정확히 400ml의 물을 미리 계량해 두시기 바랍니다. 용기에 담아 침대 옆 탁자에 놓아두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관절 움직임 동작을 하시고 그 다음 그 물을 마시고 그 다음 12분간 부드럽게 계속 움직이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21일 연속으로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관절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아침 루틴의 6번째 핵심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관절 건강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전략적 휴식 자세 방법이라고 부르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관절염 환자들을 치료한 제 30년 동안 이 단일 기법이 어떤 비싼 약보다 더 많은 관절 손상을 예방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절염을 예방하려면 끊임없이 계속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관절을 쉬게 하면 더 약해진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렸으며 이 오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연골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여러분의 관절은 아침 루틴 중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휴식 자세가 필요하여 활액이 제대로 재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재분배 없이는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뼈와 뼈를 마찰시키고 있는 것이며 아직 느끼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원칙을 무시할 때 관절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골을 보호하는 윤활액인 활액은 움직임 중에 관절강의 가장자리로 밀려납니다. 젖은 스펀지를 짜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물이 압력 지점에서 멀어지겠죠? 여러분의 관절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전략적 휴식 없이 계속 서 있거나 걷거나 운동하면 액체는 밀려난 채로 있습니다. 관절 중앙의 연골은 건조해지고 보호받지 못하고 취약해집니다. 이때 미세 균열이 시작됩니다. 이때 염증이 시작됩니다. 이때 관절염이 뿌리를 내립니다. 전략적 휴식 자세 방법은 매일 아침 15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앞서 다룬 관절 움직임 운동을 완료한 후 즉시 3가지 특정 휴식 자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각 자세는 서로 다른 관절 그룹을 대상으로 하며 각각 정확히 3분간 유지해야 합니다. 2분이 아닙니다. 5분도 아닙니다. 3분이 활액이 다시 흘러 연골 조직을 완전히 포화시키는 데 필요한 정확한 시간입니다. 첫 번째 자세는 무릎을 대상으로 합니다. 벽에 등을 대고 바닥에 앉으세요. 2다리를 앞으로 쭉 펴세요. 무릎을 조금도 구부리지 마세요. 접은 수건을 발목 아래에 놓아 발뒤꿈치가 바닥에서 약 3cm 정도 올라가게 하세요. 이 약간의 높이 차이가 무릎 관절 내부의 압력 경사를 바꾸고 슬개대퇴 구획, 즉 일반적으로 관절염이 먼저 발생하는 무릎뼈 아래 부위로 액체가 흐르도록 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쉬면서 이 자세를 3분간 유지하세요. 2번째 자세는 엉덩이와 허리에 집중합니다. 단단한 표면에 등을 대고 평평하게 누우세요. 무릎을 구부리고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되 엉덩이 너비만큼 벌리세요. 무릎을 양옆으로 벌려 다리로 다이아몬드 모양을 만드세요. 발바닥끼리 서로 닿아야 합니다. 이 자세는 고관절낭을 열어주고 관절액이 비구연골, 즉 고관절 소켓을 감싸는 연골에 도달할 수 있게 합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제가 진료한 많은 환자분들이 매일 이 자세를 단 일주일만 실천한 후 고관절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자세로 3분간 유지하세요. 서두르지 마십시오. 3번째 자세는 손과 손목에 매우 중요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양팔을 어깨 높이로 쭉 앞으로 뻗으세요. 손을 완전히 펴고 5손가락을 최대한 넓게 벌리세요. 이제 아주 부드럽게 반대편 손을 사용하여 각 손가락을 뒤로 당겨 가볍게 스트레칭 하세요. 손바닥과 손목에서 부드러운 당김을 느껴야 하지만 절대 통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세는 중수지절 관절, 즉 대부분의 손 관절염이 발생하는 손가락 마디의 관절 공간을 넓혀줍니다. 3분간 유지하되 30초마다 손을 바꿔가며 하세요. 이제 90%의 사람들이 휴식 자세를 취할 때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효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몸이 스트레스 상태에 계속 머물기 때문입니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염증 지표가 높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쉬고 있어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액이 제대로 흐를 수 없습니다. 이 3가지 휴식 자세를 취하는 동안 제가 의식적 고요함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눈을 감으세요. 오직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바닥이나 벽에 닿은 몸의 무게를 느끼세요. 관절 안의 체액이 금속 위에 기름처럼 퍼져서 모든 표면을 덮고 모든 세포를 보호하는 것을 상상하세요. 이 정신적 이미지 훈련은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 연세의료원의 연구에서
휴식 자세 중 의식적 고요함을 실천한 환자들이 주의가 분산된 상태로 휴식을 취한 환자들에 비해 연골 보존이 43%더 우수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전략적 휴식 자세 프로토콜은 총 9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하루 종일 지속되는 보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관절이 윤활 상태를 유지합니다. 연골이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염증이 조절됩니다. 21일 동안 매일 아침 이것을 실천하면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일어설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글을 쓸 때 손가락이 뻣뻣해지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고관절이 아프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투자하는 21일이 70대의 손주들과 함께 춤을 출 것인지 아니면 손주들이 공원에서 휠체어를 밀어주는 동안 무력하게 앉아있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2년간 관절염 환자를 치료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골든타임을 무시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무릎에서 나무 부러지는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병뚜껑을 여는 것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때쯤이면 연골 손상이 이미 심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관절염 예방은 비싼 영양제나 복잡한 의료 시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일어난 후 첫 15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21일 연속으로. 이것이 강남에 사는 73세 이 여사님이 따른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 계단조차 오르지 못해 제 병원에 왔습니다. 3주 후 그녀는 쉬지 않고 4층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기적의 약 때문이 아닙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대에 몸의 염증 반응을 재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일어났을 때 관절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골을 윤활하는 활액이 걸쭉해져 있습니다. 염증 지표가 최고점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일어나서 화장실로 서둘러 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최악의 행동입니다. 마른 연골과 마른 연골을 갈아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매 아침마다 관절염 발병을 수개월씩 앞당기는 것입니다. 대신 정확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기도 전에 5단계 관절 활성화 순서를 수행해야 합니다. 첫째, 누운 채로 양쪽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10번, 그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리세요. 체액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세요. 둘째, 각 무릎을 5번씩 아주 부드럽게 구부렸다 펴세요. 힘을 주지 마세요. 셋째, 손목으로 원을 그리세요. 각 방향으로 10번 돌리세요. 넷째, 어깨를 뒤로 5번 돌리세요. 다섯째, 머리를 부드럽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4번 돌리세요. 이 전체 순서는 정확히 3분이 걸립니다. 체중을 싣기 전에 모든 주요 관절에 신선한 활액을 수동으로 펌핑하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서기 전에 전날 밤 침대 옆 탁자에 준비해둔 미지근한 물 1컵을 정확히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염증성 코르티솔 분비를 유발합니다. 미지근한 물은 관절액을 생성하는 조직에 즉시 수분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일어서기 전에 이것을 마셔야 합니다. 화장실을 가기 전에.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다음은 호흡 재설정입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앉으세요. 한 손을 배에 올리세요. 코로 천천히 4박자 동안 숨을 들이마시며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세요. 4박자 동안 숨을 참으세요. 입으로 6박자 동안 숨을 내쉬세요. 이 주기를 7번 반복하세요. 이 특정 호흡 패턴은 미주신경을 활성화하고 몸을 염증성 스트레스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전환합니다. 연세대학교 한국 연구진들이 이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이 호흡 패턴을 7주기 반복하면 몇 분 안에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가 43% 감소했습니다. 이제 일어서지만 아직 정상적으로 걷지는 마세요. 압력점 걷기를 수행하세요. 발 뒤꿈치만으로 10걸음 걷고 그 다음 발끝으로 10걸음, 그 다음 발 바깥쪽 가장자리로 10걸음, 그 다음 정상적으로 10걸음 걷습니다. 이것은
발과 발목의 모든 작은 안정화 근육을 깨워서 하루 종일 무릎과 고관절을 보호하는 강한 기초를 만듭니다. 마지막 요소는 아침 관절 영양 시간대입니다.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흡수 가능한 단백질 40g과 오메가 3댐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일어난 직후 몸은 회복을 위해 이러한 특정 영양소가 즉시 필요합니다. 전날의 미세 손상을 회복시킵니다. 계란 2개, 구운 고등어 1토막, 그리고 작은 그릇에 순두부가 필요한 영양소를 정확히 제공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살 초혜 씨께서 이 아침 식단을 정확히 따르셨습니다. 그분의 연골 손상 수치가 20하루 만에 60%나 떨어졌습니다. 부산의료원 담당 의사 선생님도 혈액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하셨습니다. 이 전체 과정을 20하루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실천하셔야 합니다. 왜 20하루일까요? 염증 기준치를 재설정하고 새로운 세포 회복 패턴을 만드는데 필요한 최소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빠뜨리면 처음부터 다시 세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을 꺼내세요. 내일 아침 알람을 관절 보호 루틴이라고 설정하세요. 그런 다음 댓글에 내일부터 내 관절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50살 이상의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그분들의 관절 건강은 이런 정보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20하루 동안 시작하세요. 미래의 활동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박 박사의 아침 루틴 중 내일부터 어떤 단계로 시작하실 건가요? 부드러운 관절 운동, 호흡법, 아니면 전략적 수분 섭취? 여러분의 20하루 여정이 궁금합니다. 관절염 예방에 대해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